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 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김정민 회원님 첫 번째 에세이 첨삭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쓰셨어요. 물론 토픽이 조금 무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거지만 어쨌든 좀 주의할 점도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고 다른 것도 어법 같은 경우도 좀 이걸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원래는 we can have more chances.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근데 원래 then we study English in a non-English speaking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게 than이란 게 나왔잖아요. than은 항상 비교란 말이죠. 그쵸? A보다 뭐 B보다 A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론 한국말로는 한국에서 뭐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는 게 비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혹은 기회가 더 많아. 미국은 한국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찬스를 쓰긴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단순히 기회가 많아라고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뭐 배울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다 함축해서 담고 있지만 영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찬스를 쓰시려면 어떤 찬스인지 요거를 정확히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we can have more chances 한데 자, chance는 맞는데 어떤 chance?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to study English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어디에서요? in English speaking country 영어권 국가에서 뭐보다 in a non-English speaking country 비영어권 국가에 보다 비영어권 국가보다 영어권 국가가 뭐 할 수 있는 기회?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expenses to study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expenses를 쓰시려면 뒤에다가 for를 써주시고 ing 형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ing 하는 데에 드는 비용 다시 한번 ing 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 expenses for buying good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물건을 사는 것에 드는 비용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 위에 제가 chance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chance랑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들 chance to 동사원형, opportunity to 동사원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chance랑 opportunity만 바꿔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어쨌든 자, studying it, study 같은 경우는 타동사기 때문에 항상 뒤에 무엇을 공부하는지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it은요, 앞에 나온 English랑 동의어기 때문에 English를 또 쓰게 되면 읽기에 굉장히 거북해요. 그죠? 거북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 quite high. 자, 원래는 is expensive라고 하셨는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살짝 지우고 expenses가 is quite expensive 이렇게 쓰셨어요. quite는 아니었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쓰셨냐면 비용이 비싸다 라고 쓰셨어요. 그쵸? 한국에서는 물론 이게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거북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를요 expenses 자 비용이 높다 비용이 상당히 들어 라고 얘기할 때는요 high를 주로 써요. 이해가시죠? 자, expensive를 쓰는 경우는 expensive 요거를 쓰는 경우는 price가 그죠? price가 좀 expensive하다. 뭐 톨게이트 fee나 뭐 대학교 등록금이 quite expensive 꽤 비싼 편이다라고 할 때 돈을 실질적으로 의미를 할 때 이제 요거 expensive가 적용이 되고요. expenses는요 돈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드는 제반적인 뭐 구조물이라거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서 expensive는 이제 돈만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price나 fee 같은 경우 이런 거는 expensive랑 붙을 수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이 price나 fee는 high랑도 붙을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expenses는요 high랑만 붙고요. price나 fee는 expensive하고 high하고 둘 다 같이 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원래는 자, the plan will be failed. 요거 수동태 형태 굉장히 좋았어요. 자, plan will be failed. 그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만약 if you have not sufficient preparation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는 have not pp 형태를 쓰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reparation이 아니라 prepared 이렇게 쓰셨어야 어법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if you have not 요 문장은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두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요. If you have not prepared sufficiently. 만약에 본인이 sufficiently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요 형태로 쓰셔야 되고요. 자, 나는 굳이 꼭 sufficient를 고집하지 않고 반대의 의미인 insufficient를 쓸래 라고 하신다면 if you have insufficient preparation. 그대로 틀은 유지하되 sufficient만 on으로 붙여서 반대의 의미로 바꿔주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빼놓고 말씀을 드린 게 있네요. 요거 있죠.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quiet은요. 꽤라는 뜻이에요. 꽤. 자, 이 quiet이라는 거는 항상 형용사랑만 붙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꽤 형용사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e is quite tall 이러면 그녀는 꽤 키가 크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신다는 거. 그리고 요 표현은 굉장히 잘 쓰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자, 여기에서도 skill 해놓고 that can talk with foreigners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원래 동사원형 할 수 있는 능력, 뭐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쓸 때는 ability to 동사원형, capacity to 동사원형 아니면 capability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skill to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로 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문장에서 ability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capacity나 뭐 capability를 쓰셔도 되고요. capability.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두 개 다 싫다, 다 썼다 하시면 skill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that can이 지워지고요. skill to talk with foreigners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나서 just는 문맥상 넣어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 메모를 써놨는데 단지 자, taking an education 교육을 받는 것은 in their own country 그냥 자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is enough. 그것만으로도 여기에서 이 just의 의미는 그것만으로도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is enough. 충분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이 just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풍부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자, first 나왔습니다. 자, 원래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요거는 좀 이렇게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요 문장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문장을 좀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not only A but also B 요거를 써봤어요. 요거는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겠지만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렬 구조인데 A와 B의 형태는 항상 동일해야 해요. 이렇게 A가 동사면요. B도 동사 형태여야 되고 A가 ing면 B도 ing 형태. A가 단수면 B도 단수. A가 과거 시제면 B도 과거 시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동사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명사도 똑같아요. A 자리에 명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B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와야 돼요. A 자리에 명사 단수 명사가 들어왔는데 B 자리에 다 명사이긴 명사인데 복수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도 단수여야 돼요. 이해가시죠? 형태가 무조건 일치해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병렬 구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한 문장, 여기까지 요렇게 한 문장, 그리고 요렇게 한 문장, 총 두 문장이죠. 요 두 문장을 not only A but also B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래는 한국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원어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자국에서 교육을 받는 비용이 해외에서 받는 것보다 더 낮다.
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추천을 해볼게요.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자, 원래는 우리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좀 뒤쪽에 가 있었죠. 원래는 그죠? 여기 보시면 institute라는 단어가 맨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 만든 문장은 이거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는 우리는 원어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With those institutes, we cannot only make a chance to speak with native English speakers, but also can lower the expenses for being educated.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어법 잠깐만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but also be, 그죠? not only A죠. 그쵸?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항상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make, 여기에서는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는 make인데 왜 여기에는 can이 같이 붙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A 자리에서 can은 요 앞에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 앞에. 그죠?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can의 위치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어는요, 우리는 만들 수도,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expenses는요. 자, 요거는 이제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expenses for being educated. 교육을 받다. 교육을 하다는요. 주어는 educate B.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는요. B를 교육시켜요.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주어는요. 교육을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어 is educated. 이렇게 수동태 be 플러스 pp 형태로 됩니다. 요거 차이점 기억하시고 이해가시죠?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면요. 원래는 to talk with native speakers 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더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자, if you need more time to practice English, you can use various learning tools. 하놓고 딱 끝내셔도 됩니다. 혹은 in a reasonable price. 요거는 이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너는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너는 저는 너는이라는 거 요거 읽은 거예요. 반말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셨죠? 죄송합니다. 이게 너는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용할 수 있다. various learning tools.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도구들을 그죠? 어떠한 가격으로 아주 적절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그죠? 이런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장인데 굳이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랑 대화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원래는 요 문장에서 lastly, even though we do study English in our own country, 그쵸?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we can study the Western cultures 이렇게 제가 고쳐놨어요. 원래는 we can grasp Western custom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Western custom 같은 경우는 뭐 문화란 뜻도 있긴 하지만 사실 문화라는 뜻으로는 culture이 더 많이 쓰여요. 이렇게 custom은 사고방식이라던가 요런 거에 좀 그 문화의 특성이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문화라는 자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 문화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뭐 제사라는 게 있죠. 제사라는 거, 뭐 기일이거나 이런 거 생겨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절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도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을 애도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뭐 절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처럼 음식을 해놓고 뭐 제사를 지내진 않죠. 그러니까 둘 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제사라는 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리는 날은 있긴 하지만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방식이 달라요. 방식 1번, 방식 2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컬처 같은 경우는 요거에 속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죠. 컬처는 여기에 속하고 커스텀이 요거에 속하는 거예요. 약간 좀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문화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커스텀이 아니라 컬처로 변경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문화를 공부하다, 배우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 자, study라는 동사를 쓰시면 항상 됩니다. 오케이? study, 뭐 아니면 문화에 대해 알다, 뭐 know라는 알다라는 뜻은 know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요. through the content,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화를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such as dramas. 자, 여기에서 제가 s를 다 표현을 여기 추가를 해놨을 겁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드라마 딱 한 편만 보고 문화를 배우진 않잖아요. 그쵸? 이 영화 한 편만 보고 문화를 배우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 편의 드라마, 여러 편의 영화, 여러 가지의 강의, 그죠? 강의를 보면서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S를 제가 꼭 붙였어요. 다른 에세이를 쓰실 때도 항상 예제를 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Even we can know hot issues of countries that are opposite side of the world promptly through those services 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법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나 제가 우리 회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간파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걸 한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소식을 알 수도 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이 매체들을 통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매체들을 통해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법 오류 자체가 좀 존재하기도 하고 이 문장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문화를.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미디어 컨텐츠들을 통해 뉴스, 전국, 전 세계 방방 곳곳의 소식을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더. 장점 1번, 장점 2번 두 가지를 설명을 했죠. 그렇게 되면 항상 게다가라는 형태를 씁니다. 이해가시죠? 게다가 우리가 소식을 접하는 것은 더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 세계 방방 곳곳의 소식을 접하는 것은 더욱 쉽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새로운 소식들이 즉시 업데이트 되기 때문이다. 이 매체들을 통해.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타냈어요. Besides,는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much easier for us to get news. 그죠? 자, 새로운 소식을 아는 게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더 쉽다. 그죠? since 왜냐하면 자, 여기서 하나 설명 들어갈게요. since 같은 경우는요. because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만약에 앞문장에다가 because를 쓰셨으면 그 다음 문장에다가는 since를 쓰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두 개의 형태는 뜻이 동일합니다. 자, since the hot issue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죠. 전 세계의 핫 이슈들이 are promptly updated. 그죠? 즉시 어떻게 되기 때문이다? update 되기 때문이다. 그쵸? 자, 원래는 제가 이 promptly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 회원님이 promptly 여기다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썼습니다. promptly updated through those services.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네요. 여기에서도 자, need, we do not need.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자, need to study. 자, 공부할 필요가 없다. 공부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 요거는 제가 in이 아닌데 요거는 잘못 썼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해외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we do not need to study overseas.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절대 in이나 전치사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자, 여기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주어는요 does not need 필요가 없어요. to study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자, 요 oversea 대신에 난 oversea 안 쓰고 그냥 abroad 쓸래. 그러면 abroad에는 in을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in abroad를 안 넣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abroad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한두 문장을 사이에 두고 중복이 되는 경우는
동의어를 무조건 공부를 하셔서 동의어를 찾아서 쓰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동의어도 막 쓰시면 안 되고요. 사용법에 따라 다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without이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without이나 with 같은 경우는 이게 전치사인데 전치사 다음엔 항상 명사나 동명사를 씁니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면 위쪽에 조금 안 쓰셨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전치사 with이랑 without만 그런 게 아니고 of나 뭐 for, to 이런 거에 또 다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나 동명사 형태 들어간다는 거. 자, 정말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one reason that they could obtain. 원래는 that they obtained English capability is that the learning materials perceived merits of study abroad with the low cost. 원래는 이게 문장이 어떤 형태였냐면 해외에서 그쵸 공부하는 장점을 제공하는 learning material들이 그죠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쓰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 그런데 잠깐 지워볼게요. 요거를요. 사실은 요 부분이 오류가 좀 있어요. 문맥에 안 맞아요. 문맥에 맞지도 않고 어법에 맞지도 않아서 제가 조금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을 거예요. One reason, 자, 첫 번째 한 가지 이유예요. That they could obtain they could obtain a capability to use English. 원래는 English capability라고 쓰셨는데 요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A capability to use English.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뭐 할 수 있었던 could obtain 가질 수 있었던 one reason 이유 하나는 뭐였어요? 뭐 때문이었다? is because that the total cost가 뭡니까? 전체 비용이란 뜻이에요. 전체 비용입니다. 전체 비용이 어땠다? 적었기 때문이었다. 원래는 문장 핵심 내용은 요거밖에 안 돼요. 자, total cost가 전체 비용이 낮았기 때문이었는데 이 코스트 뒤에다가 이 코스트가 뭐에 관한 코스트인지 제가 좀 써놨죠. 코스트는 코스트인데 어떤 코스트? spent for learning English. spent for learning it. 이것을 배우는 데에 사용된 전체 비용이 어땠기 때문이다?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해가시죠? 자,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변경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시 한번 지울게요. 어법은요. 어쨌든 요게 이제 이게 본동사란 말이죠. 이게 아니고 요게 본동사예요. 요게 이제 문장의 전체 시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사를 본동사라고 그러거든요. 자, 본동사가 요건데 이 본동사가 과거면요. 나머지 동사들도 다 과거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나머지 동사들도 다 과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열애고 자, 어쨌든 그래서 본동사 따라서 나머지 시제들도 이에 맞추어 변경. could, was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nglish capability보다는 영어 실력, 한국어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적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쓰셔야 돼요? A capability to use English.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좀 더 세련됐겠죠. 자, 그 다음에 총 비용 한번 볼게요. The total cost. 이게 총 비용이에요. Spent for learning it. 영어를 여기에서 it은 English였죠. 자, 영어를 배우는데 학습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그죠? 총 비용이 뭐 하기 때문이었다? Was low. 낮았기 때문이다. 이해가시죠? 아까 이제 expenses라고 할 때 expense는 항상 비용이 높다라고 할 때는 high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로 낮을 때는 low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cost도 low라고 쓰실 수 있어요. high나. 이해가시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에세이 실력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어휘 사용 능력은 생각보다 좀 낮으시네요. 중하고요. 거의 하에 속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 동의어, 반의어를 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 전체적으로 이제 에세이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두드러지게 띄었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단어를 어휘의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반복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좀 외우시는 게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A, B, C, D, E 이렇게 5가지의 단어를 정해 놓으시고 요거와 동의어 혹은 반의어를 리스트를 한 3개 정도씩만 뽑아서 외우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단어가 몇 개가 됩니까? 한 단어당 6개니까, 그죠? 한 단어당 6개니까 6, 5, 30개가 되겠죠. 하루에 30개 정도씩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뭐 하루에 뭐, 선생님 한 100개씩은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이해가시죠? 하루에 100개씩 외워서 7일 내내 외우면 700개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50개나 기억하면 다행이에요. 그거를 직접 써먹어야 되는데 그게 기억하면 다행인데 차라리 하루에 700개 외워서 50개만 기억을 할 바엔 차라리 일주일 동안 70개를 외우세요. 70개를 외워서 적어도 69개는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성 능력도 생각보다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는 아니고 그렇다고 중도 아닌 게 요 애매모호한 요 사이에 걸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문장을 쓰시는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혼자서 공부를 하시거나 뭐 대학원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원서를 보다 보면은 사실 영어가 많이 늘게 돼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구글을 돌려서 하든가 팝하고를 돌려서 하든가 어쨌든 머리에 자꾸 보는 형태가 있으니까 계속 눈에 익는 문장들은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딱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요거를 돌파하시려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중에 하는 아니에요. 절대 하는 아니고 중에서 조금 넘어올까 말까 하는 그 굉장히 애매한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한 2달 정도만 바짝 하시면 금방 실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 능력 역시 요 중하에서 요 사이에 애매하게 요것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휘를 좀 더 외우시고 문장을 계속 만들다 보면 표현 능력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말은 어휘와 문장 문장을 구성해보는 노력, 이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표현 능력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꾸준히 노력하셔야 표현 능력은 올라가고요.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오늘 강의가 원래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 강의다 보니까 거의 한 30분 다 돼가네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이해하시고, 제가 잡아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다 꼬박꼬박 메모하셔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 에세이 때 또 더 나은 에세이로 제출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질문 있으시면 항상 쪽지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